이제 겨우 1월 중순이 돼가고 있죠. 그런데 역시 문재인 민주당 쪽이 겨울잠에서 일찍 깬 것 같습니다. 이제 요새 한 며칠 사이에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도 보면은 이낙연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밖에다가 적극적으로 내보내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언론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해보기로 하죠. 오늘 이낙연 대표가 영등포에 있는 화장품 매장이 되겠죠. 거기 가서 이제 화장품을 받는 그런 쇼를 한 모양입니다.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낙연 대표가 영등포에 있는 LG 생활건강, 거기에 네이처 컬렉션 화장품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화장품 파는 매장에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온라인몰에서 미리 주문을 하고 거기에 가서 핸드크림, 손 세정제 이런 거를 20만 원어치를 이제 수령을 했다는 겁니다. 물건만 거기서 찾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낙연 대표가 한 이야기 기억하고 있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을 못해서 피해를 본, 사실 피해가 아니고 돈을 못 번, 이렇게 되겠죠. 코로나19는 누가 그걸 일부러 풀어놨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돈을 번 사람들, 또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번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공유하자, 이익을 내놔라, 이렇게 되겠죠. 나눠 갖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코로나19로 이런저런 코로나 특수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문재인 씨는 그거 해서 돈 벌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돈 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코로나19에 마이너스 영향을 받았다면 펀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봐야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는 돈 벌었다, 이런 소리 하는데 결국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익 공유제 하자. 그러니까 정부가 이 사업 저 사업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이 했냐. 그러니까 그럼 정부가 내놔라. 제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가 감정이 상하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신난 것은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선거 압승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나오자마자 바로 되받아치는 그런 반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이제 행동하는 그런 쇼까지 한 겁니다. 본인은 쇼가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가서 화장품 20만 원어치 받아오면서 이게 대기업과 자영업자 모두 혜택을 공유하는 그런 모범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LG 생활건강에서 이 화장품, LG 화장품에서 점포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일은 LG에서 이제 이런 어떤 영업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좀 일찍 시작한 것 같습니다. 2020년 7월에 온라인 플랫폼을 바꿔가지고 결국은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어느 점포에서 이걸 받아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뉴스에 나온 바로는 온라인에서 판 그 매출 전액을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찾아가는 물건을 전달해 주는 점포에서 그 수익을 다 갖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제 온라인에서 그게 만약에 LG 본사에서 그걸 직영을 한다고 하면은 온라인에서 주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광고하고 여러 가지 그 뭐 계산을 한다든지 하는 거 다 하고 물건을 전달해 주는 것만 그 각 지역의 그 점포에서 해주게 된다. 그런데 이 매출 전액을 지점해 준다. 그건 아니고 이제 그야말로 이 공유를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 그 계산해서 일한 만큼 사실은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각 지역에 있는 점포들은 아예 물건을 못 팔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좀 팔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전달만 해준다 하더라도 있는 물건 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매출액을 전액을 준다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설명일 뿐 아니라 또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이런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새로운 판매 루트 이런 것을 개발을 하는 이제 LG 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지금 같으면 이제 영등포점 이렇게 봅시다. 영등포에 있는 점포가 100이면 100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뭐 한 10 정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 안 그러면 0일 텐데 서로 이렇게 이제 서로 도우면서 간다 하는 면에서는 이제 좋은 어떤 아이디어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등포 점포도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뭐 없는 것보단 낫지만 그게 다 우리한테 온다. 마치 우리가 장사를 정상으로 한 것처럼 된다.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뭐 그래도 유의미하다 이렇게 봅시다. 그런데 LG는 왜 이걸 했을까? LG의 이미지가 좋죠. 이렇게 되면은 기업은 기업 홍보하는 것으로 그게 수익입니다. 더구나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그걸 돈 주고 광고하려고 하면 얼마나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만큼 수익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걸 선이다, 착한 마음이다.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합시다. LG 생활 건강은 상인입니다. 결국은 그 상행위를 하는 그런 주체가 되죠.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본분은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고 성실하게 그 소비자와 그 성실하게 건전한 그 거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업 홍보를 했다. 실제 이거는 국민의 생활을 실제로 그 지역 판매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본사에서 책임져 줄 정도의 어떤 그런 혜택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국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것도 정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라는 얘기는 사실은 좀 그 붕 띄워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영업을 못한 것은 정부의 통제 때문에 못한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기준을 세워서 얼마나 촘촘하게 소비자를 이 점포로부터 격리시켰는가. 그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소비자를 접근 금지시켰죠. 그들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면 어디까지 잘라낼 것인가 하는 판단을 했을 때 그게 과도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LG 생활 건강이 자기들 그 판매 점포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민주당이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세금을 가지고 행정 살림을 하고 그들이 이거 한다고 세금을 더 걷어간다든지 국민의 상업활동을 못하게 한다든지 한 데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각오가 돼 있었을 것이다.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국민이 가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 물건 팔지 말라고 했으면 그 비용은, 그 대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다 채워주겠다. 이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국민들 혹은 주민들을 그 거주 이전의 자유 이거를 그렇게 제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했죠. 근 1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그리고 각 지자체의 주민들은 청구서만 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곳에서 돈을 내야 하는 것이지 기업들이 이거 하는 거는 별개입니다. 이거 가지고 국민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이죠. 뭐 비단 영업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 자기의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았다. 이런 국민들에 대해서도 다 제대로 계산을 해서 줘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동 금지,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옮겨가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아마 한 1년 동안 지금 국민들이 통제 속에서 그 정부의 지시, 지자체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면서 그냥 문 열어놓고 개점 휴업했죠. 저녁에 9시까지만 해라. 그래서 그 이후로 영업을 못하고 뭐 나가지 마라. 뭐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생활비를 얼마 보태주겠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일반 국민들의 기업 활동을 못하게 했다든지 개인이 어떤 또 다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막았다든지 하는 게 다 정부의 빚인 것이죠. 이제 그거 계산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국민들한테 긴급 생활자금 얼마씩 줬다는 것은 그건 별개고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이낙연 대표가 이 문제점을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나간 거는 빚이고 당장 이제 내일부터 갚아야 하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빚이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생업을,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그 문제를 결국 대기업한테서 받아서 이렇게 나눠 갖는 방법을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공유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의 주장을 조금 더 보면은 이게 본인도 형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보입니다. 이제 물론 말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여기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코로나19가 그 불평등을 더 심하게 만들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그런데 이거를 풀지 못하면 선도형 경제도
희망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선도형 경제,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거는 그 뜻이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이 말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만일 이게 문재인 씨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 문재인 민주당이 해오던 그 선도형 경제라면 그런 쪽이 좀 납득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코로나19 때문에 심화된 불평등, 이것 때문에 지금 대전환을 하겠다 하는 그것도 어렵겠다. 이렇게 앞길에다가 길을 딱 막아버린 겁니다. 문재인 씨 하는 거 그거 어려울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이낙연 대표는 사회경제적 연대, 사회경제적 연대는 결국 그런 것이죠.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같이 나눠 먹자. 결국 말만 바꿔놓은 건데, 그래서 상생하는 것을 제도화하겠다 그럽니다. 이거 제도화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러한 당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좀 이해해주고 협력해달라. 아마 국민들은 이낙연 대표하고 청와대하고 지금 의견이 서로 안 맞구나. 그거는 아주 빠르게 눈치를 챘을 겁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그렇죠. 정부가 이걸 좀 이해해달라. 그러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서 희망적인 얘기만 했는데 속으로는 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낙연 대표 얘기가 당장 이게 문제다. 장사 못한 사람들하고 또 의학 쪽이라든지 마스크 해갖고 없어서 못 판 것들이 있죠. 그쪽하고 사이에 이게 문제다. 정부가 이거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문재인 씨, 청와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게 앞으로 가자고 하는 그것도 어렵고, 지금 당장 국민이 못 살겠다고 하니까 이 공유제를 가지고 좀 해보면 어떻겠냐. 청와대는 또 다음에 기초생활자금을 또 얼마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 정부의 선도형 경제가 안 된다 하고 그냥 속칭 딴지를 건 겁니다. 이제 문재인 씨 입장에서는 괘씸하겠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좀 이해를 해달라. 당신들이 현실을 모른다. 밖은 지금 이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이제 선거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문재인 씨가 계속 저렇게 국가를 흔들면서 안 되는 걸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따라갈 수 없으니까 한쪽에서 자꾸 늘어진 거죠. 이거 안 된다. 결국은 문재인 씨가 틀렸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 맞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흥미로운 것은 정세균 국무총리도 또 한마디 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정세균 총리는 문재인 씨 옆에 있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를 치는 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과연 그렇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렇게 했다고 신문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기업들의 이익 공유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 신문에서 이거를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대표에게 견제구를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이낙연 대표를 쳤다 이런 것이죠. 정세균 총리가 TBS 라디오에 나가서 TBS 라디오에 어디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정세균 총리도 그 뭐 김모 씨인지 무슨 누군지 하는 늘 그쪽에서 나오는 그런 데 나가는 건 앞으로 좀 관두는 게 좋겠죠. 완전히 같은 색깔끼리 논다. 그러면서 무슨 대선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색깔놀이 하던 데서는 벗어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라디오 방송에서 정세균 총리가 나는 이익공유제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일단은 이낙연 대표하고는 이제 반대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상생정신은 서로 돕고 사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런 걸 제도화하려면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러면은 저 사람이 문재인 씨의 총리가 맞나? 저래가지고는 저거 사회주의 경제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가 이익 공유를 법과 제도로 하려면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뭐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장 우리가 이제 자유시장 경제가 헌법이 정한 우리의 경제 질서이죠. 시장의 선의와 자율성이 최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 총리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지금 자유시장 경제를 죽었다 하면서 없애고 있죠. 이것은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의 세 번째 분석 보고서 공산경제에서 잘 밝혀놓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수도 서울, 일국 이재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 자기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미 상당히 바뀌어 있고 자기 주변에 멀지 않은 곳에서 공산경제를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시장이 이게 문제다. 아니 시장이 불평등의 원흉이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시장을 얘기했습니다. 시장의 선의와 자율성, 선의는 제도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세균 총리가 이 이익공유제를 하려면은 제도화, 지금 이낙연 대표가 제도화하려고 했죠. 근데 제도화하려면은 그게 시장을 통제하게 된다. 그러니 이건 선의에 맡기자. 거기에서 이제 정세균 총리는 제도화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어떻게 선의를 제도화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에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이제 국민의 자유가 그냥 제로가 돼 버리는 것이죠. 없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정세균 총리가 시장의 자율성을 얘기했다. 이제 이것은 뭐 대놓고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문재인 씨는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얘기를 할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이 공산경제를 탄탄히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다 지금 짜놓고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죠. 그렇지만 다급하면 나는 시장을 부정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소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말을 해주니까. 이미 시스템이 공산경제화 됐다. 그거 누가 했느냐? 문재인 민주당이 했고 그 정점에 문재인 씨가 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자유시장경제 얘기한다면은 지금까지 자기 손이 해놓은 일을 모른다. 내 머리는 지금 비어있다. 내 머리는 기능을 못한다. 이런 고백밖에 안 되겠죠. 그랬지 지금 밖에 나타난 것이 그렇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이 자, LG생활건강이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은 선의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익 공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익 공유가 아니죠.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코로나19라는 게 나타나기 전부터 계속 써왔던 매장 픽업제입니다. 온라인에서 사고 만일 뭐 편의점이라든지 가까운 그 판매점이라든지 그런 데서 내가 찾아가겠다. 그러면 찾아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어떤 그 메리트가 좀 부과가 되는 이거 우리가 다 하던 거죠. 이거 이익공유제 아닙니다. 이걸 무슨 제도화를 한다고 합니까? 그 이낙연 대표가 바로 이와 같은 매장 픽업제를 가지고 마치 이게 자기가 말하는 새로운 이익공유제, 새로운 제도화처럼 이야기를 한 것은 이거는 몰랐거나 아니면 거짓말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정치인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비난하고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래서 이런 식의 얘기를 정치쇼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익공유제가 이거다 하고 영등포에 가서 몸소 보여준 것은 당신의 이익공유제가 겨우 그거였습니까? 그거 옛날부터 했던 거고 그거는 필요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죠.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서 내 집 문 앞까지 갖다 주는 거를 좋아해서 온라인을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고 뭐 시간상 먼저 해놓고 자기가 직접 찾아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온라인의 매출을 오프라인으로 돌린다 하는 예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 이게 오히려 예외적입니다. 매장 픽업이. 또 매장 픽업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은 글쎄 그게 비대면하고 과연 얼마나 그 합치가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 기업은 기업대로 자기의 홍보 효과 노리고 또 그 문재인 민주당에게 칭찬받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이랬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 하겠다. 그러면서 문재인 씨를 그러니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문파 이들을 한번 쳤죠. 내가 더 나은 쪽으로 가겠다. 당신들 지금 하는 거 안 된다. 실제로 국민이 괴로워하는데 뭐 물 한 모금이라도 직접 줄 수 있는 거 내놔 봐라. 내가 하지. 그게 이제 그 이익공유제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익공유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있던 거를 조금 뭐 10%, 5%, 100%가 아닌 그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과연 의미는 있을까? 의미는 있지만 실익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익공유제 새로운 제도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도다. 이건 이제 앞으로 법으로 제도화하자. 그거 좀 될 리가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나서서 나는 시장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낙연 대표 그렇게 통제경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통제경제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고 바로 문재인 씨 국무총리 정세균 총리가 통제경제, 공산경제를 지금까지 직접 실행하는, 명령하고 지휘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제 뉴스만 봤을 때는 이 사람도 옳은 말하고 저 사람도 옳은 말 하는 것 같았죠. 다시 보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자기 이익 챙기고, 특히 이제 LG 경우에 지금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기업은 이익 챙기는 게 유능한 겁니다. 그걸 거짓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죠.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이었다가 이제 그냥 민주당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 그는 이게 이제 좀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모습을 좀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거기에 정세균 총리도 이때다 하면서 같이 치고 나서서 그럼 이 둘은 뭐가 이익인가? 둘이 정치적인 쇼를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세 가지의 주체를 보고 있죠. 기업이 있고 정치인이 둘이 있고, 그런데 서로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기업 얘기는 했는데 이 정치인 두 사람은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익이 아주 많이 있죠. 지금과 같은 때 아직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죠. 더구나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씨의 총리 아닙니까?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둘이 갑자기 판을 벌이는 거죠. 무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나오니까 정세균 총리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걸 방어한다 하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도 내놓고 또 우리는 문재인 씨하고는 다르다 하는 거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다르다 얘기하고 있죠. 문재인 씨가 2017년 5월부터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경제 기조, 성장을 추진하는, 그리고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대한민국이 추구하던 방향이었습니다. 그걸 확 뒤집어 엎은 거죠. 성장을 버린다.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성장은 안 된다. 전에 이해찬 대표도 얘기했죠. 이제 성장을 추구해서는 다 죽는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이 정권만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뭡니까? 시장도 죽어야 하겠죠. 시장에서 움직이는 현물화폐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지금 난리도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되지도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민주당의 이제 언젠가는 여기서 문재인 자를 떼어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요즘에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그냥 민주당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간판급 후보자들 중에 2명이 이렇게 확실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의 경우는
2021년에 들어서면서 그 색깔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죠. 그 새해 그 신년사라고 할까 거기에서도 이미 성장을 얘기했습니다. 기업의 자유와 창의성과 성장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이게 정답이죠. 어떻게 성장을 버리고 어떻게 경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그리고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이 그 집단들이 뭐에 홀린 듯이 4년 동안 성장을 죽이자고 성토를 해온 겁니다. 이제 거기 앞장을 선 것이 노조들, 그 대표적인 그 자기들이 무슨 변혁을 추구하는 노조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죠. 그런 곳에서 여기 앞장섰습니다. 지자체 장들 당연히 앞장을 섰죠. 지금 이런 판국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한 뭐 열흘 정도 앞서서 얘기를 했고 정세균 총리도 이제는 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뭐 미국 의회 사태를 보고 나서 한다 하는 뭐 그런 어떤 그 날짜는 정해놓고 있었지만 이번에 분명히 얘기했죠. 시장의 자율성, 기업의 자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 다 이렇게 나오려면 확실히 문재인 민주당이라는 그 합체된 세력을 초토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의 편으로 일단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 두 사람의 얘기는 둘이 싸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둘 다 문재인 씨를 치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문파를 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민주당에서 문재인이 떨어진다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그 손혜원 씨도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양정철 씨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신문에 나왔는데 실제로는 민주당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 민주당은 문재인 씨와 청와대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파하고는 이제는 점점 떨어져서 결국은 서로 싸우고 그리고 이 민주당이 과거 문재인 민주당의 죄악을 단죄하는데 앞장서는 이제 이런 구도로 가야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문재인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현재 민주당이라는 것은 문재인 민주당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한 번은 그 모습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민주당으로부터 탈당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못 쓸 곳이다. 이미 못 쓸 곳이 됐다. 거기를 나오지 않고는 이렇게 말로 우리는 경제 질서를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 질서를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진실성을 인정받기 어렵겠죠. 그 총리만이 아니고 이낙연 대표도 그때 총리 하지 않았습니까? 둘 다 같이 거기에 헌신을 했으니까 확실하게 정말 그 연을 끊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예로 들고 있는 게 LG입니다. 여기 대기업이죠. 이걸 가지고 자영업자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합니다. 대기업에 연결돼 있는 거를 끊어서 자영업자다. 이게 대기업도 살고 자영업자도 산다. 그러는데 지금 예로 보여준 이거는 정말 전국적인 망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느 곳에 딱 하나밖에 없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누가 줍니까, 그거를?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결국은 편드는 것이, 칭찬하는 것이 대기업이다.
이것은 또 문재인 씨도 마찬가지죠. 늘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것이 대기업입니다. 그 밖에다 대고는 대기업을 저거 잡아서 우리가 나눠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항상 손 벌리는 곳은 대기업이고, 지금은 손만 벌리는 게 아니고 세금을 퍼주는데도 결국 대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이 편의점 픽업 같은 것도 이게 진짜 힘든 업체는 이거 하기 어렵죠. 그걸 무슨 뭐 지역신문 돌리듯이 그렇게 큰 신문사에 얹어갖고 하듯이 그렇게 경영을 할 것인지, 그거는 옥상옥입니다. 쓸데없이 비용만 더 늘리고 실제로 그 국민들 개인 자영업자들한테는 돌아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뭘 해보겠다, 그런 거는 이제 그만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 몇 건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애정 없이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벌써 선거전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에서 보고서 나온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전국에 배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힘드는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 이 보고서가 눈에 보이는 인쇄물로 되는 데에는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이 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는 있어도 많이 부족하죠. 일부밖에, 서울에밖에 지금 못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든 구해서 볼 수 있는 분들은 그걸 잘 읽어보고 또 주위에도 좀 알리고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문재인 씨는 이제 구제불능인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 말고 일단은 민주당에서 57명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접하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휘둘리지 말고, 지금처럼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낙연 대표가 좀 사람이 착한 것 같아, 자영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 이러고 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많이 속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문재인 씨 나와갖고 무슨 손잡아 줄게 하면서 눈물 흘리고 이러면 또 마음 흔들릴 겁니까? 그게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 건 대책 없습니다. 그거 일일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붙잡고 걸어가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운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죄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씨하고 문파 그들은 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황금의 다리 건너와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죠. 다만 아직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그래도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치 노름에 제발 좀 속지 마십시오. 좀 거물급은 거물급대로 국민을 속이고, 이 두 사람이 속인다는 얘기보다도 그 내용을 국민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공부도 많이 했고 더구나 머리 회전력이 보통입니까? 자기들 그 어떤 이익을 따진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하죠. 그런데 유독 이 언론 혹은 작고 큰 리더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믿고 봅니다. 이제 그러지 않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당부하는 것이, 뉴스를 보더라도 좀 선후관계가 안 맞으면 안 맞는다는 거는 알고 보자.
이거 이익공유제 또 얘기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 말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하는 기업이 있죠. 그러면 그게 같은 거냐? 일단은 등록한다든지 그 영업 주체, 영업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고 이익을 본인이 갖고 하는 주체가 다르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나눠 갖자. 가끔 문재인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세상 착하게 살면 될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속임수죠. 어디에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그냥 이러는 겁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게 있으면 사이좋게 나눠 먹자. 그게 착한 거야. 그게 자기 생각이죠. 근데 지금 행정을 하면서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국가 보고도 그럽니다. 김정은이 보고도 어느 날 그럴 겁니다. 너 핵무기 그거 있어도 그거 터뜨리면 사람들이 다치니까 그거 안 쓸 거지. 우리 착하게 지내자.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만약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업이 있는데 온라인에서 돈 번 거를 오프라인에다가 준다. 이거를 문어발 경영이라든지 기업이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을 넘겨준다든지 하는 거하고 한번 이렇게 나란히 세워놓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뭐 그런 식의 그 생전 증여는 그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이걸 또 세금은 세금이지만 또 막죠. 계열사한테 돈 주고 하는 게 그러면 이익 공유입니까? 그렇게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째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이걸 만약에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면 이거는 속임수입니다. 국민을 가지고 국민한테 그 일종의 어떤 트릭 이런 걸 갖고 놀이를 한 거죠. 그게 아니라면 생각이 깊지 못하고 또 무지한 것이죠. 우리가 문재인 민주당의 그 무지함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 꼴이 됐죠. 아무튼 이제 할 일은 문재인 민주당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그리고 이 국가를 다시 바로 세우고 국민이 자유롭게, 정말 인생이, 내 인생은 이렇게 한껏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겠다 하는 그런 시대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뭐 불과 4년입니다. 금세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뉴스는 따져가면서 보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저 사람은 잘 알겠지. 저 사람은 스펙이 있거나 지위가 있으니까 믿어도 되겠지 하는 거는 이제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리걸마인드를 높여서 옳고 그름을,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